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 채널 김동현입니다. 자, 이번 사건은 2018 타경 10만 6,486호 부산 동래구 낭민동에 있는 중앙하이츠 2단지입니다. 청수는 2층, 자, 물건 종류는 아파트, 대지권 8.9평, 건물 면적은 25.6평, 토지와 건물. 자, 이 대지권과 그리고 이 전용 면적에 해당하는 이 건물, 집합 건물의 일부, 자, 그것이 일괄 매각이다, 함께 매각한다. 이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여러 사람이 소유입니다. 이렇게 집합 건물. 그러면 자, 이 칸을 소유한 사람이 이 땅 전체를 소유하느냐? 자, 여기에 일정 지분을 이 전용 면적에 해당하는 그 비율만큼 이 토지도 소유한다. 자, 그 소유와 이 개인 전용 면적에 해당하는 건물의 소유권을 같이 매각한다는 뜻입니다. 감정가는 3억 3,100. 자, 한 번 유찰됐고 2억 6,480에 진행합니다. 소유자와 채무자는 김 누구누구 같은 사람인 것 같고, 채권자는 부 누구누구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사실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성만 같고 채무자 소유자는 다를 수 있죠. 아버지, 아들, 뭐 형님, 동생, 뭐 성이 같으니까 일단 같은 성을 가진 사람이다. 사건 접수는 2018년 11월 28일 날 접수가 되었다, 이 말이고, 1차 진행은 11월 12일 날, 2019년 11월 12일 날, 거의 1년 정도 소요돼서 1차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1차 길 28일 전으로 2차는 12월 17일 2억 6,480만원 진행 예정입니다. 이것이 유찰된 것은 이 가격에 입찰했을 때는 전혀 가격적 매력이 없다라는 시장에 참여한 모든 사람의 의견이 일치했을 때, 즉 아무도 입찰하지 않았을 때 유찰되는 겁니다. 물건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긴 물건이냐.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출입문 상태를 봤을 때는 한 25년 좋게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이렇게 생긴 아파트. 네, 공동 출입구. 누가 살고 있는가? 자, 이 부분은 낙찰자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하죠. 자, 누가 살고 있는가? 자, 임차 내역을 조사해 보니까 조사된 임차 내역은 없다. 그러면 현장에 가봤을 때 어떠했는가? 현황 조사서 보겠습니다. 현황 조사서 보면 안내문을 출입문에 넣어두었으나 연락이 없고 임대차 관계를 알 수 없었다. 자, 그리고 전입세대 열람에 전입된 세대도 없었다. 자, 누가 살고 있는지 확인도 안 되고 만날 수도 없고 전입세대 열람에 기재된 세대도 없다. 자, 소유권은 김 누구누구. 근저당은 뭐 기재가 안 돼 있지만 어떤 사람이 근저당을 잡았고, 자, 이게 법인일 가능성이 높죠. 6개입니다. 글자 수가 6개니까 법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근저당 잡았고, 그리고 김 누구누구가 또 근저당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강제경매, 그리고 압류, 이렇게 됐는데,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이 첫 번째 가장 선순위 등기, 이 근저당 2010년 5월 13일 이것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되고, 이 이후에 있는 11년, 18년, 19년의 등기는 모두 다 소멸이 된다. 낙찰받으면 이 근저당을 기준으로 해서 모두 다 없어지고 깨끗하게 넘겨받을 수 있는, 등기상에 인수될 권리는 없는 물건입니다. 그러나 점유자는 누군지 확인이 아직 안 된 상황. 자, 이런 경우는 소유권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매수인 인수하게 될 부담, 등기사항 기재 인수할 게 없습니다. 관리비 입찰가 명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점유자는 거의 대부분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임차 내역 없고, 소유자는 전입 신고하지 않고 살아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뭐 대항력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전입에 아무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입찰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왜? 소유자가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고 그 집에 살고 있다. 관리비 연체했을 가능성 아주 높죠. 자, 그래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각종 공과금은 관리실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관리비에 포함인지 아닌지. 임차인, 자, 조사된 임차 내역 없고, 점유자는 전입세대 열람을 해보니까 전입된 세대가 없다.
소유자일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다면 명도 계획은 소유자를 상대로 합니다. 잔금 납부 1에서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제 개인적 경험으로는 1에서 1.5개월. 자, 이것이 가장 많았습니다. 명도 비용, 강제 집행은 약 300에서 400 정도 예상이 되고, 협의를 한다면 300만 원 이내에서 협의하시면 됩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동평형대 물건 2개 있습니다. 20층, 그리고 그냥 고층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203동 같은 동입니다. 아마 같은 물건일 가능성이 있는데 가격이 다릅니다. 하나는 3억, 하나는 2억 9천. 실제 거래 사례를 보면 2억 6,500, 2억 5천, 2억 6천, 2억 6,700, 2억 6,500. 자, 10월 달까지 그랬습니다. 문제는 11월 달에 동래구가 조정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후에 시장에 어떻게 반응이 일어날 것인지는 사실 지켜봐야 되고, 낙찰가 우리가 예상은 매각 기일 2일에서 3일 전에 합니다. 심지어 저는 하루 전에도 합니다. 예, 1일 전에. 그래야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가장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대략 30일 막 이렇게 남았습니다. 거의 30일 남은 상황에서 며칠 전 조정구역 해제는 되고, 자, 시장의 반응은 좀 다른데, 자, 이후에 어떻게 시장에서 반응을 할 건지를 알아야만 내일 입찰이라 치면 내일 나의 경쟁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입찰에 참여할 것이다. 그들의 머릿속에 이 물건은 어떻게 판단되어지고 예상 낙찰가는 얼마로 계산되어져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남아있는 이 기간, 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는 이 수업의 예측한 낙찰가, 예상 낙찰가는 실제 현장에서 오픈돼서 만들어질 공개될 낙찰가하고는 다를 것이다. 차이가 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 대상물의 가치, 자, 감정평가액은 3억 3,100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중요한 건 이것은 아직 입찰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때의 한 달 사이에 변화될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다. 다만 이 자료를 만들 그 당시 그날 시점에서는 어쨌든 호가는 이러했다라는 것. 조정구역 해제에 의한 시장의 그 효과가 아직 집중적으로 반영되고 그 반영이 현장에서 그대로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가격의 변화로 나타나기 전이라서 앞으로 벌어질 낙찰가에는 솔직히 안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 누차 강조합니다. 자, 일단 제가 이 자료를 만들 시점에는 2억 5천에서 6천 정도의 거래 가능해 했고, 낙찰 사례는 어쨌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거래 가능 금액을 감안해서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중앙하이츠 2단지 18.1평 2019년 5월 그리고 2019년 9월 18일 동네 한양아파트 이 두 가지 있습니다. 모두 2차에 낙찰되었고 당시에 입찰자는 단독과 4대1이었습니다. 자, 1대1과 4대1은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차갑다. 4대1 정도 되면 그래도 가격이 싸면 그래도 싸면은 들어갈 수 있다. 움직이겠다는 수요가 있지만 단독이면 정말 시장의 반응이 좋지 않을 때 일합니다. 자, 이렇게 단독인 경우는 울산 북구, 거제도, 통영 일부, 김해시 일부, 이 정도, 제조 경기로 인해서, 그 지역 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에서 이런 단독 입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의 중앙하이츠 2단지가 1대1의 경쟁률을 보이기는 쉽지 않다. 즉, 조정구역 해제 전에는 별로 시장이 정말 좋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감정가 2억 1,500 그리고 3억 2,100일 때 거래 가능 금액은 이랬고 낙찰가는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때 94%, 95%. 자, 이것을 자, 가중평균 구하면 94.9%고 매도가 2억 5천 하한가. 자, 이것이 문제입니다. 2억 5천. 한 달 뒤에는 분명히 이 호가가 달라져 있을 겁니다. 자,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적용 금액이 바뀔 겁니다. 어쨌든 이 자료를 만드는 시점에 2억 5천, 자, 2억 4천 26만 원 예상이 됩니다. 상한가 2억 6천 적용하면 2억 4천 9백, 즉 2억 4천에서 2억 4천 975만 원, 거의 이 금액 2억 5천 가까이 되겠죠. 자, 이 금액에서 낙찰될 가능성이 높다. 취득세는 1.1%일 거고
구민주택 채권 20, 뭐 등기비용 30, 대략적인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사비용 300. 자, 이것은 반드시 반영해야 된다. 자, 2억 5,100 정도에 정리가 되지 않겠나. 자, 궁금하신 내용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분석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없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